그죠? 근데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둠별로 준비했던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냐면은, 예, 지구의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가장 최초의 유기물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우리는 모둠을 조직을 하고 모둠별로 역할을 분담을 하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왔을 거라고 하는 가설 3가지를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숙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유기물의 형태가 최초의 생명체의 그거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조금 여러분들 조별로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것을 오늘은 조직화해서 발표까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초의 유기물이 어떤 형태인가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모둠을 지난번에 정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모둠으로 이름을 정했는지 선생님이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모둠인지 이쪽부터 한번 모둠 이름을 큰 소리로 한번 말해줄 수 있겠죠? 네. 이 모둠의 이름은요? 라이트 자매요. 아, 자매님. 네네네. 잘 어울립니다. 자매님 진짜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모둠이 뭐죠? 장영실조. 예, 끊임없는 영웅이죠. 예. 그 이쪽 모둠의 이름이 뭐예요? 갈릴레이. 그렇죠. 예.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 이름들을 다 붙이셔가지고 또 여기는 모둠의 이름이 뭐죠? 아리스토텔레스. 예. 재밌습니다. 왜 그런 모둠 이름을 정했을까요? 과학자, 수학자, 철학자 진짜 여러 분야를 짱 먹으신 분이라서 아. 저희도 이 모둠에서 짱이 되고 싶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뜻깊은 이름입니다. 이름 다시 한번 말해주실래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여러분 진짜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네, 우리 마지막 모둠의 이름은? 정약용조. 야, 과학자만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인상 깊었던 이름을 토대로 해서 모둠명을 정하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나라 과학자 2분이나 그래서 장영실, 저쪽에는 정약용.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둠들을 정해주셨군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어떤 걸 했냐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떠한 물질들이 있어야 될까? 요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조가 한번 말해볼까요? 핵산 그리고 네. 단백질, 네. 그리고 인지질 같은 탄소 화합물. 그렇죠. 우리가 그죠 유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종류들의 유기물로 인해서 생명체의 기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고 그러면 이러한 유기물들은 지구상에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시 지구의 대기 성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우리 라이트 자매님 쪽에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원시 지구의 대기는 암모니아 좋습니다. 메테인, 네, 수소, 수증기, 그렇죠. 그 정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네, 아주 잘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한번 정리해 보았거든요. 학습 목표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의 생명체 실현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의 장단점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그 가설들 중에서 여러분 조가 지지하는 그 가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떠한 유기물의 형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조별로 토의 토론을 통해서 발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 출현에 3가지 가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생명체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은 원시 대기에서 만들어졌다. 좀 전에 우리 라이트 자매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원시 대기에는 메테인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또는 수소, 수증기 이런 것들이 원시 대기에 되게 많았다고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 결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초의 유기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두 번째 가설은요. 생명체 실현에 필요한 유기물은 심해 열수구에서 만들어졌다. 지금 현재 심해에 바닷속 깊은 곳이 심해입니다. 심해에 마치 육지에서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의 화산, 그러한 화산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리켜서 심해 열수구라고 얘기해요. 그 심해 열수구에는 아주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매우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심해 열수구 주변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 대사 이외의 방법으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쩌면 최초의 유기물은 저기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가설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요. 자, 생명체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은 외계에서 유래되었다. 네, 지구가 아니라 지구 밖에 외권에서 유입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설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모둠을 정하면서 우리는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지지를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가설 세 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명체가 최초의 유기물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3D 펜으로 만든 것을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동영상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기 전에 안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3D 펜 만들 때 보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단계가 좀 심각 단계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마스크 반드시 꼭 하시고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가능하면 거리를 좀 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내리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색도구 오늘 사용할 건데 이 검색도구 바닥에 떨어뜨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자기 것도 조심해 주시고 친구 것도 조심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지금 가설 1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동영상들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모듈에서 지지하고자 하는 그 가설에 따라서 지금 동영상이 2가지씩 나와 있거든요. 이 동영상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제시를 해준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가설, 그 가설에 해당되는 동영상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모둠별로 보시고 발표할 내용을 토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생명 탄생의 비밀,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됐을까 2가지 동영상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둠별로 2명씩 나누어서 각각에 해당되는 동영상 보시고 그 지지하는 있는 가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 해당되는 동영상을 모둠별로 나누어서 시청한다. 두 번째, 우리가 지지하는 가설에 대해서 토의를 거쳐서 그 지지하는 가설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낸다. 세 번째,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초의 유기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유기물을 발표한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학습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학습지가 테이블마다 놓여 있어요. 이 학습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그 역할 중에서 이 학습지 작성하는 역할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모둠 활동 시작해주세요. 자,
되거나 인터넷이 잘 안 되거나 하는 부분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 모둠은 어떤 거를 지지할까요? 가설 1번. 네. 그죠. 가설 1번을 지지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이거, 그다음에 이거의 장점, 단점. 그다음에 또 반드시 뭐죠? 그래서 9시부터 달리시. 생각을 쓰는 거. 그래서 또 또박또박하게. 지금 동영상 보고 있나요? 네. 퇴근한다고 하면 1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9시부터 학교를 시작하고 본인의 여러분 활동지에는요, 여러분이 지시하는 가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가설 1, 가설 2, 가설 3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지시하는 그 가설을만 적으시면 돼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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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러니까 해당되는 건 네네네.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죠. 네. 충분히 구비가 됐나요? 네. 합의를 만드셨나요? 네. 최초의 유기물 루카스. 옆에 모둠에 방해가 돼가지고서 여러분 조용조용하게 포위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조금 시끌벅적 하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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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시끌벅적하게 포위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지하는 이론이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서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뭐 이런 부분에서 검색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정하시면 돼요. 네. 네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보는 거는 그만하시고 토의를 통해서 조금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토의해 주시기 바래요. 네. 자, 우리 그쵸? 됐습니다. 네. 보는 거 그쵸? 예, 토의해 주세요. 토의해가지고 발표를 잘 만들어 주세요. 네. 이제 동영상 보는 거 정리하고 네.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분 뒤에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지금부터 1분 뒤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둠별로는 나눈 의견을 정리를 하시고 다른 모둠이 발표를 할 때는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1분. 네. 지구에 생명체 출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둠별로 어떤 가설을 지지하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죠. 네,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 몸이 떠올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조에서는 이 모둠에서는 어떤 가설을 지지하게 되었나요? 원시대기에 원시대기. 그 가설 1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모두 우리 라이트 자매님, 갑자기 자매님 이러니까 네, 굉장히 여성스럽고 보이는데요. 네, 자매님은 어느 가설을 지지하게 되었나요? 가설 3. 외계에서 유입돼 있을 것이다. 네. 자, 우리 장영실조. 네, 장영실 모둠은 어떤 가설을? 원시대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가설 1이라고 대별로 한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갈릴레이 모둠은요? 가설 2번. 그러면은 심해 열수구에서. 네. 지금 모둠별로 어떤 가설을 지지하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가설 1번 원시대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가설을 지지하는 모둠이 두 모둠. 예.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심해 열수구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모둠이 두 모둠. 그 다음에 우리 라이트 자매님 여기가 3번이죠. 예, 외계에서. 예. 그래서 발표 순서는 쌤 생각으로는 같은 가설을 반복하기보다는 먼저 1번 지지하시는 모둠, 2번 지지하시는 모둠, 3번 지지하는 모둠, 다시 1번 지지하는 모둠, 2번 지지하는 모둠으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가 5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조가 가설 1번을 지지하니까 먼저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을 지지하시는 이번에 지지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조에서 두 번째 발표해 주시고 3번을 지지하시는 라이트 자매님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첫 번째 거죠? 네, 여기가 네 번째로 발표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발표해 주시기 바래요. 네, 나오시면 발표 자료는 여기 선생님이 자석을 놔둬놨거든요. 여기에 자기 발표 자료를 부착을 해서 토의한 내용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발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부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죠. 네, 처음이지만 발표 부탁할게요. 네. 네, 여기 위치해 주시고, 네. 예. 여기 그림으로 굉장히 독특한 그림까지 그리셨네요. 네, 예. 자, 발표해 보겠습니다. 생명체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은 원시대기에서 만들어졌다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조가 생각할 때 이 가설을 좀 더 알아보며 장단점을 설명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장점은 밀러와 유리의 실험입니다. 밀폐 용기에 메탄, 아모니아, 수소 등을 넣고 일주일간 전기 공전을 줍니다. 그 결과 글라이신, 알라신, 아미노산 등의 유기물이 생성됨을 입증했던 실험입니다. 단점은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황황성 대기 이외에도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1번을 지지하면서 1번 가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생산되었다, 그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네, 같이 발표해 주십시오. 예.
별을 선택한 이유는 별의 뾰족한 부분이 유기물과 합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자, 쌤이 갑자기 기침이 나가지고. 자, 요거는 여러분 3D 펜으로 만든 최초의 유기물의 형태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해요. 3D 펜으로 잘 만들었네요. 근데 이런 모양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네. 있대요. 이 모양을 선택한 이유는 뾰족한 부분이 유기물과 합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죠, 그죠?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 별 모양이 뾰족뾰족해서 다른 유기물과 어쨌든 간에 잘 결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조에서 얘기하는 최초의 유기물의 모양입니다. 이게 미시적이란 말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으로도 이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거시적, 크게 이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창의적이고 이 특별한 이유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 가봐도 되는데 그 다음 사람 배워주면 돼요. 네, 예.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설명 잘해주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우리 갈릴레오죠.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문제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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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선택한 기술은 생명체의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 심의 요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가설 2를 선택하였습니다. 가설 2를 선택한 이유는 주어진 세 가지 가설 중 제일 타당해 보였고 심의 열수구에 대하여 궁금했던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설 2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설의 장점은 열수구에는 실제로 고무생물이 메탄 생성균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생명한테서는 고무생물이 살고 있는 인연 관계에서 발전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이 가설의 장점은 아미노산이 자발적으로 결합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은 정확한 순서로 결합되어야 하고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은 세포의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여 그 기능이 발휘되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불가능한 효과를 볼 때 이 사실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 시시대의 최초 유기물의 모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모형은 동그라미, 그 이유는 심해를 쓰고라는 동그란 구멍을 생각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조에서는 두 번째 가설을 지지를 하고 심의 열수구의 독특한 환경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체인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장점은 굉장히 독특한 환경이라는 거. 단점은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단점은 거기에서 단백질의 기초가 되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지 못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조가 만든 최초의 유기물의 형태예요. 근데 왜 이 모양을 만들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다원이한테서 뭐라고 말했냐면 혹시 들으셨어요? 우리 다원이가 뭐라고 설명했죠? 최초의 유기물의 형태가 이렇다고 생각한 이유는 심의 열수구의 구멍이 동그랗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독특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선생님은 충분히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네. 너무 생각인데 정말 좋았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가설, 나이트 잘 보세요. 자매님. 세 번째 가설. 네.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이쪽에서 해볼까요? 네. 자, 붙이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이트 자매입니다. 저희는 가설 3을 지지합니다. 해석 67페이지에서 아미노산 발견이라는 영상을 보고 저희 조는 생명체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을 외계에서 유입되었다는 것을 지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운석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가설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운석의 장점은 생명체의 존재가 지구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증명하였고 단점은 지구에서 일어난 유기물 출현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고 외계에서 어디에 유입이 되었다는 건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명체의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이 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냐면 운석에 붙어 있어야 할 한발판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외계에서 유입이 된다고 하면 운석이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여 그 막대가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 그 라이트 자매님들은 그 쉼표가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들으면서 쉼표가 없어가지고 걱정했어요. 숨을 못 쉴까봐. 네. 근데 지금 세 번째 가설이 우리 외계에서 유입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계에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고가 확장적인 거죠. 지구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 라이트 자매님들은 굉장히 확장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물이 외계에서 왔다. 그때 온 유기물의 형태는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 요즘 굉장히 낯이 익은 구조예요. 네. 이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그쵸. 지금 이게 코로나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방 쌤이 설명을 들어보니 여기가 빨판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외계에서 운석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구에 들어올 때. 그때 그 운석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지구에 딱 도착했을 때 딱 달라붙을 수 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유기체의 기능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말 기발한 생각이고 이가 어떠한 역할까지 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만든 최초의 유기물의 구조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우리 2조가 장년실조죠? 장년실조 발표하겠습니다. 네. 두드리면 저도 한번 두드려줘야 돼요. 어머.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는 장명실입니다. 저희 조는 생명체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은 원시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지지합니다. 저희가 이 가설을 선택한 이유는 인간의 기술을 활용하여 가설을 증명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밀러와 유리의 실험을 통해 증명해냄으로써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이 가설을 지지합니다. 밀러와 유리의 실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설을 증명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밀러와 유리의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원시대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를 플라스크에 넣어 끓였더니 아미노산 등의 유기물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얻은 실험입니다. 이 실험으로 인해 원시지구 환경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유기물이 형성될 수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이 실험의 장점으로는 원시대기의 환경이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등 화산성 부치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최근 증거들과 일치하여 초기 지구가 화산적인 대기관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밀러와 유리의 실험이 올바른 환경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에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으며 원시대기의 화산성 기체를 더욱 확실히 알려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과학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설을 증명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와 유리가 실험에 이용한 화학체들 이외에도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존재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여 현재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실험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기술로 여러 문제를 보완하여 다시 실험하여 증명한다면 생명체의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이 원시대기에서 만들어졌다는 가설에 가장 뒷받침할 수 있는 실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강력수분은 실험을 통해서 유기물이 합성되는 밀러와 유리의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그 유기물이 합성됐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이라 생각하고 그거로 인해서 이 원시 대기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적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실험은 어떻게 진행됐다는 걸 좀 설명을 하고 그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유기물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털처럼 가늘고 이렇게 털 모양일 것이다. 그래서 얘는 어떤 것들하고도 결합을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유기물인 거죠. 그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거기에 정말로 생각이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조가 되겠습니다. 네. 정약용 맞죠? 제가 기억하고 맞죠? 정약용조. 네. 네. 우리 정약용조 발표하겠습니다. 네. 거기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약용조입니다. 저희 조는 생명체의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은 가설 2인 심해 열수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게 된 이유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 가설이 생명체의 다반지라고 주장하였고 그중 폴리스라는 미국 지질학자가 말하기를 심해 열수구의 발견된 심해 열수구에서 산화수소와 화학철이 계속 발견되었고 온도는 19시간 넘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에 저희는 동의를 하여서 이 주장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심해 열수구는 주위에 수소, 암모니아, 메테인 등이 존재하고 화산 활동에 의해 에너지가 공급되어 생명체가 출현한 장소로 거론되었습니다. 실제로 심해 열수구 주변에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원액 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설인 심해 열수구의 장점은 심해 열수구 주변에는 유기물 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촉매, 열에너지가 풍부하다라는 점이고 단점은 유기물이 생명체를 합성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영조 주는 생명체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은 심해 열수구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조가 생각하는 최초의 유기물 모양이 하트라고 생각합니다. 하트? 네. 그 이유는 이게 최초의 모양이 원형이라고 하기에는 그곳에 있는 다양한 자연물과 주변 환경 때문에 모양이 쉽게 변형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트는 그러면 쉽게 변형되지 않나요? 변형이 돼서 어느 정도 모양이 하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기 갑자기 정약용조 네 수고 많았고 거기에 이제 저기 보고 요거 보고 좀 더 우리가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한 우리 정약용조가 얘기하는 이 하트가 근데 조금 작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원형 생각을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원형 생각한 거랑 보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원형은 틀림없이 변형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변형을 받아서 이렇게 이 모양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세상에나 3D 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중간에도 붙여가지고 입체감이 있는 이 하트 구조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약용조 발표할 때 그 에너지 부분을 언급해 줬어요. 그래서 심해 열수구가 원시 유기물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최초의 유기물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가설에 대해서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한 내용을 아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설에 우리가 밀러의 실험. 밀러가 이러한 실험 도구를 스스로 착안해서 그래서 실제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지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효를 지지를 했던 우리 여기 장영실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밀러 실험 두 번째를 보면 이게 심해 열수구입니다. 두 번째 가설. 그래서 아까 우리 너무 재밌게 갈릴레오 갈릴레이 모둠에서 얘가 동그랗기 때문에 아마 동그랗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아 충분히 가능하죠. 얘가 어떻게 보면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굉장히 우리가 예민해서 두 번 더 드려야 되겠죠. 돌아오지 않아요.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외부에서 왔다라고 하는 세 번째 가설입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온다고 하는 건 운석이에요. 그래서 운석을 이제 이게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70요죠. 그래서 탄소화물 발견됐다고 해요. 운석에서부터. 그래서 이 운석이 지구랑 부딪히면서 여기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세 번째 가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번째 가설까지 살펴봄으로써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유기물은 어디서 왔을까?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설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야기를 해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설의 장점과 단점. 아까 장점들, 밀러와 유리가 증명을 했다는 거, 심해 열수구 주변에는 아까 에너지 얘기해 주셨고, 심해 열수구 주변에는 많은 물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세 번째 가설은 지금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외계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이 왔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까 다 같이 토의하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각각의 그 가설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설로 남은 거죠. 어느 것도 확실한 이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면서 이 가설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가설을 증명해 보인다면 그것이 어느 날은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발표도 해주시고요. 3D 펜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모양들을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이제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유기물 형태가 이러한 모양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저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모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의 유기물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의 활동을 통해서 최초의 유기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공부한 거 평가를 한번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밀러가 주장하는 최초의 지구 생명체의 구성 성분, 지구 생명체의 구성 성분. 네, 뭐였을까요? 네, 뭐였을까요? 네, 자, 원시 대기겠죠. 그래서 밀러가 주장하는 최초의 지구 생명체의 구성 성분은 원시 대기에 있는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심해적 바닥에서 굴뚝 모양으로 솟아 있으면서 고온의 마그마 수용액을 내뿜는 해저 지역. 우리 심해 열수구 그렇죠. 네, 우리 절대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 원시 지구의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에너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유기물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에너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225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시 지구의 에너지원. 네, 아주 큰 거는 태양 에너지. 그다음 화산활동 에너지.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사선 에너지. 이런 게 우리 원시 지구의 에너지원으로 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유자는 오타이고요. 오타이고 화산활동을 위한 열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의 자율성, 거기에 우주들이랑 방사선 이런 것들이 지구 원시주의 에너지 원입니다. 자, 심해 열수구의 주의 대표적인 성분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수소와 암모니아, 메탄 이런 성분들이 심해 열수구에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 심해 열수구의 어떠한 특징들, 그 다음에 밀러와 유리의 실험 장치들, 그 다음에 외계에서 유입된 운석에서의 존재하는 다양한 아미노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를 통해서 선생님도 선생님이 갖고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할 건가? 네, 다음 시간에는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관계를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 생태계가 만들어진 생태계가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보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이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물의 다양성 문제를 공부해보고,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활동지 있죠? 지금 시간이 한 1, 2분 남았는데 이 활동지 마무리 하셔가지고 나가실 때 선생님 이 테이블 위에다가 놓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지 자, 그렇죠? 본인이 만든 거 마무리해 주시고요. 활동지 마무리하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활동지 쓰면서 혹시 애매한 부분 있나요? 없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구조 있죠? 요것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자면 요렇게 정량도 하트니까 하트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부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만든 유기물 있죠? 그 그렇죠. 유기물을 이렇게 부착을 해서 이